뉴욕에 환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다음 응급실에도 업무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상황이? 어땠나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는 지금 3월 말부터 환자 수가 급증해서 지금 저희 보는 환자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전부 이렇게 코로나 환자인 것 같은데, 되게 통계를 내기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 턴어라운드 타임이 이렇게 몇 시간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환자 증상이나 임상을 보고 결정을 하고 아이솔레이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죠. 응급실에서는. 근데 하여튼간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10명이면 7명이 코로나의 그 유사 증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네, 제가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의 미중도가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경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응급실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환자가 오고 있으신가요? 대략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뉴욕주에서 최근 들어서 사망자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상황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뉴욕주와 뉴욕시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은 뉴욕시티에서 많이 환자 수가 제일 많은 부분도 뉴욕시티고, 네. 사망자 수가 주춤한다는 거는 사실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그리고 경험도 한국은 사실 환자 수가 N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가 꺾이는 게 이러면 호전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뉴욕은 부모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바뀐다고 해서 크게 그거를 긍정적이라고 호전된다고 짚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기에 이 병원 내 그 캐퍼시티가 그 수용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원래 보통 때 플로우보다 한 3배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그 환자 수를 킥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를 지금 입원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병원의 베드 수가 환자 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산소 포워더가 낮아서 산소 치료나 아니면 인투베이션 같이 필요한 환자분만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세요. 그래서 감염이 더 나빠지는 게 있죠. 혹시 그 유럽 상황처럼 중환자를 선별해서 진료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가 보죠? 벤틸레이터는 아직까지는 저희 병원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네네. 저희 병원은 요즘 응급의학과 저희 어텐딩들끼리 아침마다 맨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체감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 뉴욕 같은 경우에 정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후가 오히려 피크의 어떤 정점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내려올 그럴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에서도 좀 어떤 그런 그 나름의 판단이랄까 전략을 갖고 지금 대하고 계신지. 뉴욕시티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예측은 사실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피크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PPE라든지 아니면 벤틸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자체가 하루하루가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게 롱텀으로 고를 세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도 같은 거를 보면 브루클린의 뉴욕 주립대 다운스테이트 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수술용 가운이 하루 반 정도 물량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우비랑 쓰레기 봉투를 써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 어떤가요? 마스크나 수술용 가운 같이 진료에 필요한 물품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지금 진료하는 게 많이 다른데, 응급실에서 전 스태프한테 N95가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자꾸 생겨서 N95, N95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하나씩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고 하는 프로시저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되기는 한데, 다른 병원이나 다른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가지고 아니면 버텨야 5일에 된다. 하나 네. 이렇게 듣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한국에서도 의료진 감염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럼 네.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잘 네. 모르는 걸 텐데 네네. 그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하시지는 않으세요? 실제 현장에 계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 레지던트 같은 경우도 정말 앉을 시간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산소 공급을 하는 거 말고 치료제로 약제를 쓰는 거가 있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랑 지드로맥스를 ER에서 로딩을 하는데 네. 폐렴이 심해지면은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일단 루틴으로 좀 주는 거를 기본 그 레지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써보시니까 애우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응급실이라서 예후를 볼 수가 없어서 거기는 그러시겠네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에서는 네. 진단 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제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한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7일에서 8일 정도 걸려서 아. 환자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갔다가 나빠서 돌아오셨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테스팅을 4월 해도 확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네. 원활한 조치가 안 이루어질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그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오시긴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그것도 좀 많이 좀 벽이 있나요? 코비드가 풀블론이 되면은 산소포도 굉장히 낮고 그 타키미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시게 되죠. 네, 중증의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의료진으로 계시는데 어쨌든 미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뉴욕에서 네, 진행 그렇죠. 중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되면서도 약간 또 뜻밖이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이렇게 된 데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서 발병하고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사실 미국에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국이 그것도 뉴욕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을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교수님, 그 의료진이 아니라 어쨌든 뉴욕에 살고 계시니까 뉴욕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대응은 좀 어떤가요? 약간 패닉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상황을 좀 같이 극복해 보려고 좀 최대한 혼란을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패닉을 하는 분도 나름 있겠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이거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집안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보험이나 이 병원 이용에 대한 이제 비용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네. 그 코비드 19으로 오게 되면은 좀 정부에서 커버리지를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주마다 다른데 미국 의료보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보험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빈민층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 같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빌링을 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지불해주는 기로 그렇게 구두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메디케이드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예 다른 펀드. 다른 펀드로 해서 코비드 진단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진단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확진을 네.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네. 처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네. 비용 문제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없이 이제 모든 진료를 다 해주는데 이 미국의 네. 경우에는 진료비 걱정 없이 본인이 검사를 받고 또 진료를 또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페이션트로 입원이 필요한 분한테만 검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분들은 검사를 지금 현재로는 받을 수가 없고 비용 문제를 떠나서 우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실시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드미션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테스트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 테스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큰 네.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원라이너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미국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2008년부터 여기서요. 아, 그러셨군요. 미국에서 자리 잡고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시면서 거의 초유의 상황이시겠어요? 아, 네. 같이 일하는 60대 어텐딩분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분 인생에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네, 아. 깜짝 놀라시면서 알겠습니다. 공감하세요. 최일선에서 환자들 네. 지키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뉴욕상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